부산 인디음악 아무도 방송 안 해서 답답해서 내가 방송한다. 부산 인디음악 방송 주블리입니다. 프루츠번입니다. 자, 시즌4 네 번째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게스트는 바로 지압공원. 자, 오늘의 여는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노래는 바로 지압공원의 탄수화물 장려운동입니다. 자, 오늘의 뮤지션 지압공원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떡볶이 탄수화물이 좋아. 네, 오늘의 게스트 지압공원 노래 마저 듣고 오는 게 아니라 벌써 끝나버렸어요. 52초예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바로 뮤지션 지압공원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는 노래 지압공원의 탄수화물 장려 운동을 듣고 이제 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자, 한 분씩 이제 개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압공원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프루츠번이라고 합니다. 어서 많이 뵌 분이다. 네. 모른 척 해주세요. 저는 이제 지압공원에서 기호미스트를 맡고 있는 귀여운 옥진주라고 합니다. 물론 피아니스트. 건반도 맡고 있고요. 피아니스트 기요미스. 미스트를 맡고 계시네요. 네. 네, 칙칙. 예스. 어. 칙칙. 네, 그럼 프루츠 버니 씨는 무엇을 맡고 계신가요? 혹시 포지션이 어떻게 칙칙이요? 네. 팀 내 저는 인프피가 아닌 사람이요. 인프피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뉜다. 그 외에. 그 외. 기타 외에, 등등. 예. 기타 등등은 아니고 보컬을 맡고 계시고. 그렇죠. 어허. 네. 보컬 등등. 네. 네, 오늘은 프루츠 버니 씨가 진행자가 아닌 뮤지션을 맡고 계십니다. 이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행자가 아니고 네. 뮤지션입니다. 예후! 네, 자 이렇게 프루츠 버니 씨와 옥진주님의 함께하고 있는 지압공원 팀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자, 지압공원 말로만 들었을 때는 무슨 음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압, 시원한 노래인가요? 시원한 노래인가요? 사람들을 막 펴주는, 시원하게 펴주는 뭐 이런 곳인지. 저희가 딱 문장 하나로는 네. 저희가 유쾌한 휴머니즘 밴드거든요. 유쾌한 휴머니즘 밴드. 가 만드는 나의 이야기 같은 음악 이렇게 한번 네네네. 찌끄려봤습니다. 찌끄려 보셨고. 개그맨을 이제 자처하는 거죠. 개그맨을 자처한다. 약간 개그의 요소가 살짝 있나요? 아니면 유쾌하다는 부분이 약간 개그의 요소인가요? 네, 유쾌하다는 요소가. 그러면 음악 안에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이거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컨셉이라든지. 컨셉 자체는 이제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이제 누구나 내 이야기인데? 약간 공감받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노래를 네. 널리 전파시키자고. 그럼 이번에 발매한 네. 앨범에 그런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은가 보네요. 그렇죠. 네. 한 몇 가지 정도 좀 약간 집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프피의 노래가 있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과학이죠. 인프피가 아니더라도 게으름 유전자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네. 누구나 공감할 인정할 수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노래입니다. 게으름 또 한게으름 하거든요, 저도. 아, 끝까지 미룹니다. 끝까지. 그래서 굉장히 공감 가는 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곡이었는데요. 그치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공감을 주고 내 이야기를, 그렇죠. 내 이야기 같은 그런 곡을 전달하는 팀이에요. 재밌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들었던 인트로 곡이 탄수화물 장려운동이에요.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의 지압공원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 테마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곡 길이가 1분이 채 안 돼가지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지도 않고 어느 사이트든지 멜론, 벅스, 지니,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뭐 등등 스포티파이, yes. 결제하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와우. 네. 그러네 진짜. 원래 네. 보통 결제하지 않으면 1분만 미리 듣기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딱 좀 좋을 때쯤에 네. 끝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건 다 네. 들을 수가 있다. 근데 저 이 곡이 진짜 한번 듣자 말자 이 뇌리 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노리신 건가요? 노리신 건가요? 노을인 건 딱히 아닌데 네.
이거 전체적인 노린 건 능력? 딱히 아닌데 네. 그때 이제 만들 당시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딴따나 그냥 바로 떡볶이 떡볶이 튀김 순대 떡볶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딱 다 탄수화물이 좋아까지 했는데 그걸 마치고 딱 바로 한 말이 뭐야 있는 노래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네. 나왔던 네, 딱 네. 그 상황이었구나. 네. 뭐야 있는 노래야? 없는데 만들어 볼까? 근데 세상에 저는 이거 약간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정말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그 약간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 같이 들리더라고요. 네. 진짜 포인트가 되는 게 한 친구가 탄수화물 때 살짝 한 0.5초 정도 빠르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의도한 것인지 아니 제가 분명히 잘 가르쳐줬는데 네. 그 친구가 박자 감각이 많이 없습니다. 민지라고 민지. 김민지라고. 저는 그 민지 덕분에 네. 음악이 더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일부러 의도한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엇박을 타는 게 아니라. 네. 장난이 리듬감이 장난이 아닌 친구였어요. 네네. 좀 새로운 장르에 좀 관심 있는 친구가 아닐까. 민지 덕분에 탄수화물 장려 운동이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쵸. 민지야 네. 듣고 있니? 고맙다. 민지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민지야 고맙다. 민지야 고맙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인트로 곡을 한번 들어보고 곡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마지막 아우트로 곡은 무엇을 선택해 주셨나요? 어떤 곡인가요? 바로 사춘기 리턴즈라고 하는 저희 이번 새 앨범의 타이틀곡이 있거든요. 타이틀곡. 네. 저희 둘 다 원래 제가 보컬을 조금 주로 맡는데 거의 반반씩 맡아가지고 조금 서로 주고받는 그런 파트가 매력적인 그런 곡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춘기 리턴즈 곡에는 이제 옥진주님의 약간 고음이 좀 들어가는 감사하고 간드러지더라고요. 네네. 이게 왜 세상이 보란가 했더니 보라에 색안경을 끼고 계시네요. 네. 색안경. 네 보컬 네. 간드러지는 보컬이 들어가는 뽕삘이 살짝 들어가는. 그래요. 약간 뽕필. 네. 너무 곡이 재밌더라고요. 자, 이 곡을 그러면 사춘기 리턴즈를 마지막 아우트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지압공원은 어떤 음악을 하는지 뮤지션 소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압공원 영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뮤지션 셀프로 영업하는 시간, 셀프 영업하신다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압공원의 데뷔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데뷔 에피소드라고 하면 처음 만들었던 곡, 처음 만났던 순간, 처음 음악을 했던 순간, 그리고 처음 했던 공연 등 이런 처음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언제 음악을 시작했는지 태초부터 한번 슬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님이 음악했던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초라 하면 제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그렇죠. 네,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친 것 같은데 네네. 네, 5살이었으면 네. 마에스트로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아쉽게 6살 1년 조금 늦었네요. 네, 살짝 늦었습니다. 6살 때 그냥 네. 집에서 그냥 학원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배우신 건가요? 네, 피아노를 제가 다니고 싶다고 엄마를 되게 쫄랐었대요. 그때 엄마 손잡고 가가지고 네. 막 이렇게 등록하고 네. 그때부터 저와 피아노의 인연이 시작됐는데 네. 그때부터 네. 음악 시작이 와. 생활이 사실 저도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거든요. 오. 그렇지만 저는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이 20년 넘게 이렇게 쭉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공부머리가 없었어요. 6살 때부터 그걸 예견을 한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난 근데 이들이다 이렇게. 학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감각 있다, 재능 있다. 약간 너는 뭐 커서 뭐 할 것 같다. 오. 음악을 계속 할 것 같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좋은 긍정적인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 세뇌 아닌 세뇌. 네. 그 좋은 세뇌. 세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그런 공부 빼고는 다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체육은 그닥 뭐 좋아하진 않았는데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또 극단에 들어가서 연기 활동도 했었거든요. 네, 연기 활동도 하고 했는데 연극 하다 보니 얼굴이 안 돼요. 가지고 왜? 네. 물론 그 아줌마 역할이나 뭐 그런 캐릭터 약간 있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캐릭터 있는 걸 할 수 있지만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려면은 네.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약간 나도 이쁜 캐릭터 먹고 싶어. 주연.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이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예체능은 하고 싶은데 연기는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하던 게 뭐 있지? 계속 피아노를 치던 상황이었으니까 난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원래 클래식 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재즈 피아노 실용음악과 전공인데 네네. 근데 제가 손이 짧아요. 손이 되게 짧아요. 오 진짜. 네. 사실 손 한번 대봐도 될까요? 제가 왕손이거든요. 네네네. 네. 오 진짜. 네. 손이 좀 큰 편이긴 한데 네. 피아노 치는 사람 치고는 그쵸. 손이 되게 짧아요. 제가 도 옥타브까지 되는데 네. 옥타브도 이제 깔끔하게 안 쳐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까지 치는 거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진짜? 네, 깔끔하게 안 쳐지는 수준이어서 클래식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 만드는 걸 좀 좋아했어요. 또 그걸 알아봐 네. 주신 선생님이 너는 실용음악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제가 거제 출신인데 네. 실용음악이란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네. 약간 만들었다는 개념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작곡을 작곡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냥 떡볶이 계속 약간 흥얼거리듯이 그런 식으로 작사가 되고 작곡이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천재인데? 지니어스. 아이, 당신 지니어스. 근데 약간 네네. 그 래퍼들도 이제 자기들의 가사를 쓰고 막 고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막 약간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신기하네요. 보통 뭐 일기장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싸이월드에 약간 나의 속마음을 쓴다든지 그런 건데 그걸 약간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음악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뭔가 신기하게 너는 음악을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네네. 오라 네. 신기하네. 네네. 근데 저는 뭐가 신기해? 약간 오.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대학에 진학해서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하였고 네. 그때부터 조금씩 활동을 시작한 건지. 활동이란 개념이 사실 모호하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 음악을 대중들한테 공연을 하고 알리고 싶다. 뭐 약간 이랬던 시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좀 마음 맞는 분들이랑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졸업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윈다라는 밴드의 네. 이제 그 세션으로 네. 한 3, 4개월간 정말요? 와, 네. 내가 왜 몰랐지? 3, 4개월 짧은 기간. 짧아가지고 오. 그때 잠깐 했었는데 그때 프루츠 버니 언니를 처음 만났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얼굴만 아는 사이가 되었다가 네네네. 뭐 또 제가 강지연 씨, 네네. 줄라이님과 네, 줄라이님. 뭔가 계속 연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감귤나무 프로젝트 했을 때도 네네. 또 만났고 대화 나누고 응.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안 친한 사이로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로 딱 있다가 네. 어느 순간 저는 솔로고 언니도 솔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솔로끼리 뭉쳐서 현상금을 수배하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작단이네요. 네, 근데 그게 윤동주 시인의 노래를 만드는 그런 대회였는데 매년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저희가 마감 기간이 언젠지 모르고 놓쳐가 착각을 해가지고 네. 그 마감 날이 뭐 예를 들어서 10일인데 원래는 10일인데 뭐 7일 정도로 착각을 해가지고 알지 13일 정도로 착각을 해가지고 13일 날 이제 서류 넣어야지 했는데 이미 끝나고 없었던 거예요.
이미 지나서. 뭐야? 그래가지고 진주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다 만들었는데 이거 어떡해. 인프피네요. 인프피 이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저희가 보컬도 네. 객원으로 모셔가지고 했었거든요. 한 분을.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도 어떻게 못 쓰게 됐다 이거. 아무도 몰랐던 데드라인을. 고민났어요. 근데 다들 그냥 뭐 아쉬운 게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나서 곡을 만든 게 지압공원의 시발점이네요. 그쵸. 근데 그때는 지압공원이라는 아니었죠. 이름이 있었나요? 네,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어떤 이름으로 이제 공모전에 내려고 했었나요? 뭐였지? 저희 그냥 대표자 이름 쓰고 뭐 그랬던 아, 것 뭐 같아요. 팀이 팀이 딱히 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네네네. 그때는 지압공원이 아니었네요. 그쵸. 언제 지압공원이 탄생을 하게 됐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 그래서, 이후에 그 이후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응. 이 만남이 이미 한번 만들어놨는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응. 하니까 이 인연을 이번 한 번으로 끝내기가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또 현상금을 사냥하기 위해서 막 인스타 보면 홍보글 같은 거 뜨잖아요. 그렇죠. 공모전이나 이런 거. 그때 마침 저의 눈에 걸린 청춘 마이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거 진주야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미팅을 한번 했죠. 진지하게. 네. 했더니 그때 호사가 이제 되었나요? 그때 지압공원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네. 네. 진주 씨가 짓게 되었어요. 왜 지압공원인가요? 지압공원이 있나요,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지압공원을. 그 지압이 되는 그 공원을 말씀하시나요? 네네네. 저도 맞아. 옛날에 저도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당연히 있는 단어인 줄 알고 막 내뱉는 것 중에 언니가 네네네네. 하나를 픽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의 조합이었어가지고 되게 신선하다. 네. 하긴 맞아요. 어. 프루츠버니도 약간 어, 조합의 없는 단어를 단어잖아요. 좋아하거든요. 그쵸, 제가 그쵸. 합성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 막 자색 어머니회, 산불 조심, 영업 방해, 또 뭐 그런 게 있어. 뭐 등등이 후보지 있었거든요. 후보가 네네. 네, 그래서 지압공원 했는데 잠시만. 지압공원? 그게 딱 뜬 거죠. 그래서 된 게 지압공원.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지 선 만들고 후에 의미를 갖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지압공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없나요? 저는 아직까지 근데 약간 이게 진짜 듣기 최고로 편안한- 곤란한 질문.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뭐 특히 공원에서 안마 받는 듯한 편안한 고막을 음악. 안마해주는. 고막 안마. 네. 고막 안마 밴드.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네. 들으면 안 잊힐 것 같지 않니? 이러면서 한 번 들으면 안 잊힐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저희가 자존감이 많이 깎인 상태여가지고 이 이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이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조언도 들은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그 현장에 시무룩한 제가 상황. 있었거든요. 그쵸.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자체가 뭐라 해야지? 관심이 가서 그만큼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추후에 얘기를 듣긴 했지만 굉장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셨어가지고 아마 앨범 소식을 한번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압공원. 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이름의 결성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처음 공연했던 시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이 청춘 마이크 작년에 했던 청춘 마이크 공연이 첫 공연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진주에서 했던 거. 진주에서 했던 거. 중앙시장. 맞아요. 그쵸. 맞아요. 어떠셨나요? 첫 공연이 무려 시장이에요. 그게 저희가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을 했던 그런 공연이라 가지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조금 자세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 공연하는 그 뒤로 막 어르신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되게 신선한 풍경이다. 정말 재밌었죠. 그래가지고 처음 해보는 경험이니까. 네네. 근데 그 청마 하면서 웃겼던 게 저희가 그때는 어색한 사이였어요. 약간 어색한 사이였는데 그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혹시 안 친하세요? 좀 붙어서
좀 붙으세요. 너무 안 친해 보인다고. 그래서 막 들키쁘다. 찌로 막 현상금 듀오라는 것을 들켜버리는 현듀. 아. 현주 이름. 아하. 그러면서 약간 사실 청춘 마이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연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특히나 작년에 참여하셨던 청춘 마이크 공연은 이제 지역 권역형이 아니라 기획형으로 전국을 살짝 좀 돌아다니는 그런 공연이었잖아요. 맞아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더 친해졌던 게 아닌가. 그런 건 있겠죠. 그런 끝날 때쯤에는 네. 조금 더. 네네네. 그러면 시장을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약간 기억에 남는 시장이 있었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천시장. 광천시장. 네, 광천시장 거기가 너무 더웠어가지고 한여름이었는데 한여름에 네. 그 위에 가림막이 그때는 좀 제대로 없었어가지고 네네.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위에 천막도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았었는데 그날은 유독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그런 여름의 직방. 한가운데에서 와. 저희가 또 여름 관련된 자작곡 불렀잖아요. 네. 오. 또였나? 또 또? 네, 네. 또라고 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또. 네. 물음표가 붙어있는. 물음표랑 띠오잉? 느낌표. 약간 띠용 느낌. 네. 뭐가 해주시면 안 돼요? 또! 깜짝이야. 또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곡을 불렀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아. 광천시장에서. 네. 뜨거운 울분을 청춘이었다. 담. 청춘이었다. 여름이었다. 청춘이었다. 또였다. 그랬던 시장에 가면이라는 곡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가면이라는 곡에 이전에 곡이 하나 있긴 있었네요. 그쵸? 그쵸. 그 아까 윤동주 시인의 그쵸. 네. 까먹을 뻔했다. 까먹을 뻔했네. 네.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지압공원이 되고 나서 만들어진 첫 번째 곡은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그럼 곡이 생각보다 많이 있나 봐요. 그쵸? 일단 발매는 지금 한 5곡을 하셨는데 미발매곡이 많이 있네요. 한 20곡 정도. 아유. 네네. 거짓말 무섭게 거짓말 조금 보태서 20곡. 그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지압공원에 처음에 관한 얘기를 살짝 들어봤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처음만 들었는데. 네. 처음만 들었는데 이게 흥미진진한데 자 그러면 이제 처음이 아니라 조금 가장 기억에 남는 그래도 약간 이 순간은 잊지 못한다.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다. 약간 이런 최애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최애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까 뭐 약간 청춘 마이크 공연을 돌면서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 그 광천시장에서 했던 공연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앨범 작업을 했었던 순간도 괜찮고요. 청춘 마이크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있어요? 청춘 마이크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저도 근데 그 광천시장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 혹시 광천시장 지역이 어디예요? 광천이요. 어디지? 아산? 광천이죠. 충남 쪽인가? 약간 충청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도 궁금해요. 충청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지역의 색깔을 알려면 시장에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시장에 가면은 진짜 그 지역의 색깔을 알 수 있는데, 자 광천시장이 홍성. 새우 동상이 멋있게. 충남. 충남이고. 맞네. 충청도의 냄새가 물씬 느껴지던가요? 충청도의 냄새. 약간 사람들 말투부터가 느긋하고 나른하잖아요. 이런 느낌. 네. 되게 그 저희 공연하고 있을 때 할머니들이 그때 좀 지그시 이제 쳐다보고 계시지. 네. 약간 여유롭게 한가하게 파리 쪼으면서 더운 날씨지면서 부채질 하지 않고 적당히 팔이 이제 날리면서 공연을 관람하고 계셨던.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그 시장이 대전에 있는 유성 시장이었는데 거기 유성이란 곡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그때 만들게 된 곡인데 그 곡에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네네네. 이 기획형 같은 경우에는 대전문화단지 협동조합 파이팅! 대문조합 파이팅! 그쪽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유성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었는데 마치 아이돌처럼 네, 진짜 기성 너무 가수들처럼 이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되게 귀엽게 네.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네. 그걸 촬영했던 기억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얘네 연예인인가? 안 그렇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너무 일반인들인데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남네요. 되게 부끄러웠지만 재밌었겠다. 트레이닝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 광천에서도 뮤비를 찍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뭘 많이 하면서 찍었는데 연기를 좀 했었어야 네. 됐어요. 막 그 대사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부장님 뭐 에어컨 막 적정 온도 왜지? 에어컨 적정 온도 26도 지구를 위해 지켜야 하지만 직장 상사 나무란에 내 마음은 like 불가마 이런 랩 파트가 있었어요. 랩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 저는 이제 직장 상사한테 꼬지람 듣는 내용이고 직장 상사 내용이고 전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연기를 했어요. 저는 네. 막 화내는 연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찍으시는 분이 화를 잘 안 내보셨나 보다 이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잘 없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제 오버하지 말라고. 너무 과하다고. 일단 배우 출신 아닙니까? 표현을 해야 표현을. 이제 그 연극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정극도 연극이랑 있고, 연기는 다른 게 최대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치. 전달이 된다고. 그러네. 뮤지컬이랑 그냥 대중음악이랑 다른 것처럼. 세상에. 전 연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그거 한번 재밌겠어요. 쏠쏠하겠네요.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있죠. 네.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지하공원. 굉장히 한번 쳐다보고 싶네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약간 이번에 발매한 그 사춘기 리턴즈를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쵸. 또가 바로 뜹니다. 네. 끔찍해. 진짜. 오, 아찔하다. 거침없습니다. 쨍쨍한 거 보이세요? 진짜 보기만 해도 덥다. 야 살짝 찌들었어요. 땀이 흘래. 연기가 들어갑니다. 그만 좋지 쳤네. 자니? 진심이 담겼어요 지금. 진심. 오. 충남바다. 새우 동상 있나? 있네. 마스코트인가 봐요. 저걸 시키셨습니다. 이것도 시키셨고. 저것도 시키셨습니다. 친하죠? 저희 어사였는데. 진짜 안 친해 보인다. 저것도 시키셨습니다. 오 랩. 나보라고? 불가. 여기 좀 하시는데. 아찔하다. 와, 홍천바다를 등지고, 광천바다를. 광천바다를 등지고, 굉장히 재밌는 곡이네요. 네. 여름에 데히트할 곡입니다. 네. 그쵸. 모기약 광고 이런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릴 수 있어요. 떡볶이 노릴 수 있어요. 모기약 노릴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네. MBTI 노릴 수 있어요. 네. 반능입니다. 야. 네. 야하. 너무 재밌는데요. 작년에 이러한 재미난 것들이 있었고 한작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좀 기억에 남았던 공연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발매했던 사춘기 리턴즈 앨범 수록곡 중에 이 곡이 그래도
조금 더 애정 간다 싶은 곡이 있을까요? 어떤 곡 있을까요? 저는 애정이 간다 응. 하면은 사춘기 리턴즈가 오. 타이틀이니까 네네네. 사실 이제 그 가사를 진짜 취업난을 겪고 계신 어떤 김지훈 언니라고 네, 실명을 저희- 거론하셨어요. 네 항상 응, 뭐 어떤 자리가 있든 이 곡이 나오면은 응.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달라. 오, 김지은 언니께 또 감사의 네. 인사를. 아유 김지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언니가 가사를 써놓고 이제 제가 하기 전에 언니랑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가사를 써봤다. 그래서 제가 둘이서 노래 못 부르는 둘이서 그냥 만들고 뚝딱뚝딱 만들어 놓기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언니랑 만나고 그 언니는 멀리 떠나버리고 서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곡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왜냐면 가사가 진짜 20대 30대 청년의 마음을 심금을 되게- 울리는 그런 가사여서 네네. 네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다. 음.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근데 나보고 왜 그러냐. 아, 왜 내가 취업을 못하는 건 너희 때문인데 막 내 탓을 하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한탄, 한탄하는 한탄하게. 느낌의 네. 그런 사회풍자. 곡이네요. 사회풍자. 그런 곡이네요. 네. 자, 그럼 좀 궁금한 게 사춘기 리턴즈. 약간 대충 약간 의미는 느낌이 알겠어요. 근데 사춘기 리턴즈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사춘기라고 하면은 뭐 중2병, 막 15, 막 14, 요즘 빠르면 뭐 초등학생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10대가 겪는 그것을 사춘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춘기 리턴즈라고 표현한 뭐 그런 이유가 있는지 리턴즈 다시 돌아온 사춘기 20대에는 보통 응, 사춘기를 겪는 나이가 아닌데 사춘기스러운 감정이 다시 든다. 그래서 사춘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이제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옛날 가사를. 표현으로 오춘기 느낌이에요. 그쵸. 그쵸. 5, 6, 7, 8, 아, 그쵸. 9춘기까지. 20대 30대 갱년기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약간 10대 때 사춘기, 20대 때 오춘기, 40대 때 6춘기, 7춘기, 8춘기, 8춘기가 약간 갱년기 느낌이에요. 회차별 앨범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10년마다. 리턴즈 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있는 사춘기 리턴즈네요. 네. 혹시 지금 20대 때, 지금 다들 20대잖아요. 그죠, 약간 사춘기를 겪었던 시점이 있었나요? 본인이 사춘기. 겪었던 사춘기. 20대 때. 지금. 저는 한 번에 세게는 안 오는 것 같고 매년 조금씩 있는 것 잔잔하게. 잔바리로. 잔잔하게. 찰랑찰랑하게. 약간 길게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네. 고민을 하는 스타일. 항상 그러면 사춘기가 아닐까? 그렇죠. 춘기 정도. 춘기. 쓰건 춘기. 어. 쓰건 춘기. 저는 네. 약간 항상 위기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조금 네. 변곡이 좀 큰 것 네. 같네요. 대학생 프르츠버니 때 씨보다. 한번 크게 네. 이제 인간 생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 굉장히 연연해하는 스타일인데 네네. 뭔가 크게 한번 데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약간 팍 회의가 죽었다가 그래서 성격이 많이 죽었다는 소리를 그때 이후로 많이 듣고 삽니다. 그래요. 그때 사춘기를 조금 겪으셨던. 네. 지금 죽은 것 같진 않은데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좋아요. 살아나야죠. 네, 언니가 제 자존감을 몹시 올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진짜 만족하는 정도인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끝이 없죠. 끝이 없죠. 하늘을 치솟을 수 있습니다. 네. 올라가신 상승세를 겪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뭔가 그쵸. 흐뭇하네요. 흐뭇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춘기 리턴즈라는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수록곡 중에 한번 조금 얘기를 했으면 하는 곡이 있을까요? 수록곡 네네네. 중에 시장에 가면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곡
트랙인데 음. 첫 번째 트랙인 탄수화물 장려운동처럼 약간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다 해야 되나? 지압공원에. 네네. 지압공원이랑 이름이랑도 가장 어울리는 그런 공원인 것 같고 네네네. 저희가 제대로 지압공원으로서 음. 곡을 제대로 지어본 게 시장에 가면 처음인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의미가 조금 깊은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요즘은 사실은 시장보다는 마트를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 약간 시장 하면 뭔가 옛날의 추억, 향수가 떠오르는. 음. 그 가사를 봐도 옛날에 그 엄마와 함께 같이 걸었던 그 시장에서 뭐 튀김이랑 떡볶이 같이 뭐 사 먹고 뭐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저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옛날에 그 다녔던 그 시장의 느낌. 맞아. 저희 같이 작사를 했죠 이거에. 그쵸. 같이 이제 네네. 어렸을 때 시장 하면 어떤 게 있었지 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뭐 맞죠. 머리를 맞대고 네. 같이 가사를 썼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발매했던 곡 5곡 중에 그 유성이라는 곡을 언급을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유성이라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유성은 네. 저희가 그 방금 영상으로도 봤었는데 네. 청춘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과 관련된 노래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장이 대전 유성 시장이니까 그거랑 관련된 테마로 그걸 좀 지어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 유성이 이 유성은 유성이 아닌데 그쵸 어떻게 보면 아닌데 인 것처럼 이렇게 같은 단어니까 네네. 이렇게 재밌게 연결을 해본 거죠. 오, 그런 곡이구나. 그러네요. 저는 이 유성이 그 하늘 그 별 있잖아요. 그 유성을 생각했었거든요. 그 근데 유성도 그 유성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그 유성을 생각하니까 그거랑도 또 두 가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전이 그 교통의 중심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제 길을 헤매도 거기로 가면 된다.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유성 별 그거랑 네. 동시에 의미를 넣은 거죠. 너무 재밌는 곡인 것 같아요. 이런 소개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바로 부산 인디 음악 방송에서 듣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진행자의 마음. 저도 너무 재밌네요.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또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곡이 5곡인데 총 시간이 사실 12분 6초예요. 제가 사실은 샤워를 하면서 보통은 한 1번을 좀 주로 듣거든요. EP를 한번 들으면은 딱 샤워가 딱 끝나는 느낌인데 한 바퀴를 돌렸는데 끝나버리더라고요. 저 한창인데 씻는 거 한창인데 뭐지? 다시 떡볶이 탄수화물 장려운동 하고 그래서 씻을 때 한 2바퀴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곡이 짧은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의도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써진 건지. 의도가 있나요? 곡을 주로 만드시니까. 딱히 없었습니까? 딱히 네. 저는 이제 네.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네네. 그냥 내뱉었는데 곡이 된 거예요. 네. 퇴 했더니 이런 곡이 만들어졌어요. 네. 퇴 했는데 어라 곡이다. 퇴 탄수화물 장려운동. 네. 인프피의 노래. 네. 근데 차창길 뱉다 터치. 보니 짧더라. 의도한 건 아닌데.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 12분. 그래서 이 피치고는 생각보다 짧아서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계속 여러 번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계속 머리에서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그리고 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네, 그 약간 의도한 바를 정확히 제가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적용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자마자 약간 흥얼흥얼거리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 같은 것도 진득하게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저는 약간 노래도 진득하게 한 곡을 못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압공원 성격의 성격이 아니고 제 성격상 약간 노래를 좀 짧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요즘 트렌드 또 맞는 쇼츠 느낌이긴 해요. 쇼츠에서 52초까지 나오는 쇼츠 뮤지션. 쇼츠 왜 딱딱하는데 아무래도 그 떡볶이 관련해서 떡볶이란다 탄수화물 장려운동 관련해서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살짝 있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풀 수 있을까요? 아직 탑 시크릿인가요? 시크릿인가요? 아니요.
아 그러면 이제 그 탄수화물 장려 운동을 네네. 그 인스타 네. 스토리에 보면 노래를 태그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탄수화물 장려 운동 태그하고 저희 지압공원을 태그하면은 뭐 추첨을 통해 떡볶이 기프티콘을 드린다. 네. 이런 이번 네.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떡볶이도 기프티콘이 있나요? 되게 많던데요. 진짜요? 네네.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뭐 한 명씩 한 분씩 다른 종류의 그 떡볶이를 선수하여도 괜찮을 것 같고. 떡볶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좋죠. 아 그래도 최근에 떡볶이 먹었거든요. 약간 탄수화물 장려 운동을 들으니까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게 엽떡이라든지 뭐 기성 그 요즘 비싼 그 떡볶이가 아니라 그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그 떡볶이 있잖아요. 그 달달하고 그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떡볶이를 해달라거든요. 그 옛날에 그 맛을 느끼면서 떡볶이 야 갑자기 왜 떡볶이를 해달래? 저희 엄마도 어머니도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떡볶이를 해달라니까 너무 오랜만에 해보니까 너무 손이 안 익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맛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해주셨던 최근에 썰을 그래서 계속 떡볶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직까지 잊을 수 없어요. 오늘 계속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떡볶이 이게 먹어야만 끝나는 중독이거든요. 먹어야만 끝나는 오늘 점심은 떡볶이다. 오늘 점심은 분식이다. 안 그래도 그 믹싱 해주시는 분이 집에 가서도 떡볶이만 했다고 그걸 들으면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알고리즘에 빠졌다고 떡볶이. 떡볶이 막 잘 드시는 유튜버 선생님들께도 약간 소개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곡은 만드셨는데 앨범 작업을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 약간 뭐 데모 느낌이 아니라 아예 진짜 녹음도 같이 하고 믹싱이라든지 마스터링이라든지 총 유통 과정까지 함께 하고 계셨는데 어땠나요? 새로운 프로필도 촬영을 하고 어떠셨어요? 너무 쉽지 사건이 않은 많아가지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네요. 그쵸. 이게 정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죠. 이게 회사가 참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진짜 음악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굉장한 많은 서류 작업도 필요하고 많은 섭외도 사람과의 해야 컨택도 해야 되고 컨택을 미팅도 해야 되고 맞아요. 시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프루츠 보니 씨가 사실은 저희 그 부인방 녹음할 때마다 약간 항상 일정 있으시다고 뭐 미팅을 가야 된다, 뭐 서류를 계약해야 된다. 되게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루츠 보니 씨를 봐오면서 뭐 주말에 그렇게 바빠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 사람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정말 그리고 굉장한 노력이 들어간 앨범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해본 것도 네네. 제가 그래도 음악 생활을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안 해본 게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음악적으로 조금 배우게 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그런 것 건가요? 같습니다. 살짝 뭐 음반을 이제 공식적으로 유통을 해야 되니까 네네. 알라딘이나 뭐 이런데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 유통 저작권 협회에 인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라던가 뭐 그런 건 처음 해보니까 네네네. 정말 전화도 많이 해보고 문의를 많이 해보고 맞아. 이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게 찍혀서 나오면 끝이니까 정말 조마조마했죠. 굉장한 뒤에 이렇게 앨범 발매 뒤에 보면 굉장한 많은 노력들이 한 땀 한 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저희 이런 고생 끝에 만든 앨범입니다. 많이 앨범입니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앨범을 재밌게 들어주신다면 힘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발매 이후에 약간 사람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어떻던가요? 약간 대중의 반응이 좀 오던가요? 아니면 주변 지인들? 지인들은 네네. 이제 열심히 해시태그에서 올리고 그랬었는데 너무 곡이 좋다고 근데 이제 그 사춘기 리턴즈 들으면서 뼈 맞았다. 좀 아프네. 네. 좋은데 좀 아프네 약간 네. 이런 거. 그리고 저희 타이틀이 사춘기 리턴즈인데 네네. 약간 돌아다니면
곡 너무 잘 들었어요. 탄수화물 잘 들었어요. 아. 인프피의 노래 너무 좋던데요. 어, 맞네. 사실상 타이틀은 맞죠. 네. 사춘기 리턴즈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근데 조금 모든 곡이 의외의 좋다고 느낌일까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모든 곡이 다 오. 약간 다 취향에 맞게. 취향하고 적절하게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중에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는 있겠지. 아, 라는 느낌으로. 한 놈만 골라라. 그렇게 다양하게 좋아해줘서 오히려 네네.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한번 조금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활동 얘기하면서 이제 곧 바로 그 쇼케이스도 앞두고 있죠. 뭐 맞아요.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녹음하는 날짜가 오늘 11월 13일이에요. 맞아요. 쇼케이스가 사실은 지난주였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였다가 이제 프루츠번 씨가 아, 좀 많이 아팠어요. 역병을 역병을 걸려가지고. 겪고. 역병을 아, 사실 이게 회복이 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부르는 게 약간 어려워졌어요. 진짜. 네. 그 저뿐만이 아니고 그 줄라이 씨, 저희 네네네. 친구 줄라이 씨도 보컬 이제 하시는 분인데 고음이 안 된다고 코로나 걸린 이후로.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나도 조금 그 힘들긴 하더라. 이렇게 서로 같이 공유를 했죠. 그런 감정을. 참 힘듭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주일 연기되었고 해야만 하니까. 네, 오늘 딱 진행을 하는데 자, 오늘 매진이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와, 일단 박수 한번. 어디서 하게 되나요? 거제 옥포 브라운필드 카페라고 네네. 굉장히 재즈한 뭔가 분위기가 블루스도 나오고 노래로 재즈 나오고 뭐 LED 뭐 레코드판 오, 같은 거 네네네. 있고 리클라이너 좌석 있고 막 이런 편안한 재즈 분위기의 카페인데 네네네네.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 거기를 저희가 대관하게 되었습니다. 아, 거제사고 하시는군요. 아, 그러면 쇼케이스가 오늘 딱 진행이 되고 특별한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벤트가 있죠. 약간 이벤트. 저희가 이제 약간 토크를 많이 섞은 그런 공연이 될 건데 네. 중간중간에 퀴즈도 좀 내고 하면서 네네. 맞추신 분한테 네. 저희 CD 드리고 네. CD 한 장씩.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준비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건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녹음해줬던 네. 친구 우리 시연이, 수빈이, 민지, 민지. 재윤이, 서희 이렇게 있는데 네. 그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사실 매진하는데 큰 공을 큰 세워주셨네요. 공을 어머니 아버지 다 너무 오시고 감사하시다. 네. 막 형제 자매 다 오니까 그래서 그 녹음하지 않았던 그 애기들도 같이 떡볶이 송 탄수화물 장려 운동을 너무 부르기를 좋다. 이거 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녹음 딸 수 없나요? 라이브 버전으로 어떻게 안 되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한번 음향 선생님한테 한번 건의를 넣어보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라이브 버전으로도 좀 참여를 하면은 의미도 있고. 네. 사실 그 라이브를 언제 또 보겠어요. 네. 그렇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탄수화물 장려운동 노래가 너무 후크송이고 아이들도 따라 부르기 좋은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약간 운동 헬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백질 장려운동. 아니면 약간 좀 약간 저 탄고지, 뭐 이런. 피곤한 회사인들을 위해 비타민 장려운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좋다. 어때요? 근데 약간 좋은 취지긴 한데 그 떡볶이 튀김 순대 떡볶이 이러다가 탄수화물이 좋아. 그래서 탄수화물 장려운동이어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이 옆에 그거를 만들고 단백질 닭가슴 진짜 억지네요. 프로틴 쉐이크 먹어라. 단백질이 제일 좋아. 따라라따. 저 약간 그래서 오늘 씻으면서 또 앨범 듣는데 약간 단백질 장려운동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나쁘지 생각이 않습니다. 들더라고요. 이제. 네. 그리고 직장인들이 그 약간 알약 같은 거 엄청 많이 먹잖아요. 영양제, 장려제, 영양제 장려운동. 마그네슘, 오메가 3 뭐 이런 아연, 구리.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앨범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혼자 피식피식거리면서 무한 상상의 나를. 네, 인프피적인 상상인데요. 약간 저도 인프피니까 약간 많이 교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쇼케이스 얘기를 하다가 그래 맞아. 사실 이런 재밌는 요소도 있다고 하니 이 현장의 모습을 또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기록을 남길 테니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매진이 되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아마 뭐 약간 콘텐츠로 뭐 SNS에서 조금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잘 하시고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사람들한테 이 감동의 현장을 많이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웅장해진다. 웅장해집니다. 웅장이 가슴해진다. 웅장이 가슴해진다 뭐야? 뭐라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녹음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지압공원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이 청취를 통해서 이제 팬이 곧 되실 예비 팬분들께 한번 감사의 인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똑똑 계신가요? 바로 여기서 잘한다. 여기서 바로 나왔다. 해주세요. 네.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데이. 저희 또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새로 단백질 장려운동이나 뭐 유산균 장려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내년엔 곡을 만들어서 변비 탈출 프로젝트 좋다. 새로운 앨범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곡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죄송한데 앞으로 계획을 안 들어봤거든요. 그죠. 네, 다양한 곡들 물론 만들 거지만 네.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살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되어 있는 일정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떡볶이 챌린지 네. 요거는 한 일주일 내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경남음악 창작소라는 기관에서 이 지원을 받은 앨범이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음악 창작소에서 진행하는 쇼케이스랑 이런 거에도 공연을 저희가 나갈 예정이고 또 저희 창원 MBC에서 라디오도 라디오 출연하세요. 라디오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곡들을 또 열심히 뿌려보겠죠. 언제 출연하시나요?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18일입니다. 18일. 네. 오후 정오의 희망곡. 1시쯤. 네. 복자 선생님께서 선생님. 운영하시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나올 수도 있고 네. 이제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곧 앞두고 있는 일정도 한번 훑어봤는데요. 저 여기까지 오늘의 뮤지션 셀프 영업하는 시간. 셀프 영업하신다 였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네, 저희 소감을 짧게 한번 나누고 이제 저희 헤어져 볼까요? 네. 먼저 푸르츠 버니 씨. 일단 이렇게 진행자였다가 뮤지션으로 나오는 게 두 번째인데 정말 오늘은 더 재밌었다. 솔로가 아닌 이제 같이 만담도 좀 나누면서 참 만담을 잘 받아주는 친구. 서로 잘 받고 잘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핑퐁. 예스. 그게 참 재밌었고. 네네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이런 경험이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재밌네요. 네, 항상 이제 언니가 이렇게 부인방 녹음하러 간다. 진짜요? 와, 언니 너무 대단해요. 이러면서 언니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너무 짜릿해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오늘 이 멋쟁이 안경과 함께 네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빛이 난다. 네. 이렇게 저희 재밌게 지압공원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듣는 노래는 지압공원의 사춘기 리턴즈 들으면서 부산 인디음악 방송 시즌4 아티스트 초대석 지압공원 편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부산 인디음악 방송 주블리 출연의 지압공원의 푸르츠버니
옥진주였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 인디 음악 친해지자. 친해지자. 아 깜짝이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뭐고 살 거냐 묻지 마세요. 알았으면 벌써 하고 있겠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집에 가만히 누워 있고 싶어요.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나요? 전공 살리라뇨 학점 20불인데요. 결혼이라뇨 무슨 결혼이요. 돈도 없고 직업도 능력도 없는 저에게 재촉 마세요. 곧 죽기라도 하나요. 할 줄 아는